일본이 결국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강행하기로 한 상황. 당초 기시다 내각은 추천을 보류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자민당 내 강경파가 기시다 내각에 압력을 행사한 결과 한국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본 강경파는 반드시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광산은 1601년 개발이 시작되어 금과 은을 채굴하던 니이가타 사도시에 위치한 광산입니다. 에도 막부는 이 광산을 직할령으로 삼아 독점했고 메이지 정부는 개화기, 열강들과 교육하는데 돈줄로 이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로도 채굴은 지속됐으나 이윽고 고갈됨에 따라 1989년 400년에 가까운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혹독한 노동 환경에 일본인들은 이 광산을 세계의 끝, 지옥이라 부릅니다. 今年度推薦することが適当と思われる世界文化遺産の候補物件として佐渡の金山を選定するとされております。政府としてはこの登録を実現すること、これが何よりも大事だと思います。 처음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 등록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지난달 20일 유산 신청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韓国側のこの独自の主張につきましては日本側として全く受け入れないと 일본 정부는 한국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본 내 국회 질의에는 검토 중이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알아보는 중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4월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의제기 제도에 따라 관계국이 반대하면 절차를 개시할 수가 없는데 한국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곤란한 입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제도가 난징 사건과 위안부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그 누구도 아닌 일본 주도로 유네스코에 도입시킨 것이라는 점인데요. 2015년 중국에 난징 사건에 관한 기록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이듬해인 2016년 한국 등 8개국이 위안부 기록물을 이어서 등재 신청하니까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압박을 가하는 등 로비에 나서며 결국 회원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단 한 곳이라도 있고 이 나라를 설득하지 못하면 심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의제기 제도를 유네스코에 도입시킨 것이죠. 한국과 주변국이 유산을 등록함에 있어 일본의 동의를 받도록 길을 만든 건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자신들이 만든 제도의 첫 번째 타자로 저지당하는 입장에 선 겁니다. 일본 정부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신청기한은 날로 다가오자 견디지 못한 자민당 내 강경파가 기시다 내각의 유산 신청을 종용하고 나섰는데요. 世界の記憶に関するルールでございますが、これは世界文化遺産のルールとは別物でございます。江戸時代の金山について、韓国が当事者で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はこれは明確でございます。 일본은 군함도 등재 당시 유산 대상 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해 일제강점기를 제외시켰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를 받았는데 사도광산도 동일하게 에도시대까지만 유산 신청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한국이 반발하는 부분은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니까 이 부분을 유산 신청 기간에서 제하면 한국은 관계국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고 반대권도 행사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베 내각 때부터 이어온 일본의 역사인식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다. 역사관이 의심스럽다는 맥락에서 기시다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베의 열렬한 신봉자이자 극우 성향 거물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의 정조 회장이 나섰는데요. 第二次安倍内閣では安倍総理の指示で内閣官房副長官補出による国際社会に向けた歴史広報が始まり、菅内閣もこれを引き継がれました。事実関係に踏み込んだ体系的歴史認識の国際広報を継続強化することは日本の名誉と国益を守る上で必要だと考えます。岸田内閣でも内閣官房副長官補出は歴史認識の国際広報を担っておられるのか総理に伺います。 기시다 총리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 홍보 태세를 잇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총리가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니 아예 제도화하자는 말까지 합니다. 기시다를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 곧 있을 한국 대선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도 공격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기시다 총리가 유산 신청 강행으로 선회하는데 바로 이런 강경파의 압력이 배경에 깔렸다고 할 수 있죠.
최근 확진자 수 급증으로 기시다의 지지율이 처음 하락세로 꺾였는데 총리 개인의 역사인식 문제를 들먹이는 공격에 기시다는 올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아베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베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根本的なこの進む方向をですね、アベノミクスから変えるということは私はす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はっきりと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게다가 기시다 정권이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한 소득주도, 분배 선순환,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아베노믹스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주장됐고 일본 야당들이 아베노믹스 실패론을 꺼내들면서 이미 아베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상 부딪히는 걸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자민당 강경파는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이는 이뤄진 상황이죠. 이들이 서둘렀던 건 해를 넘기면 유산 등록이 거의 불가능해질 거라는 불안감이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조약 13조 8항에 따라 유네스코 위원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현재 21개국이 위원국으로 있으니까 최소 14개국이 동의를 해줘야 세계유산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본이 결국에는 사도광산을 추천했기 때문에 1년 뒤인 내년 6월에 세계유산으로서 적합한지 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 문제는 내년 가을에 위원국 중 9개국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신청해서 내년 심사를 받으면 현재 있는 위원국들로 심의를 하지만 1년 미루면 그때는 한국이 위원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이 입후보하여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포착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요. 한국은 이집트의 무너진 신전, 탑 등 문화재를 복원하고 이집트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기로 하면서 이집트로부터는 해외에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에 도움을 받고 유네스코 유산 등록 사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집트가 한국 편에서 일본에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로 유네스코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밑작업에 이미 한국이 착수했다는 것이죠. 만약 일본이 올해를 넘겨 내년이나 그 다음에 신청한다면 그때는 한국이 당당히 위원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유산 등록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2027년 가을부터 2030년까지는 중국이 위원국에 입후보할 가능성도 높아 내년부터 최소 8년간 한중일 역사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중의원 예결위에서는 정말 막장 발언도 나왔는데요. 강경파 의원이 곤란해하는 외무대신에게 수차례 이의제기 제도를 무시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상대국에게 만족시킬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한국은 아직 유네스코 위원국이 아니니까 무시하자고 말합니다. 강경파들은 세계 기록유산과 달리 문화유산에 대해선 이의제기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오피셜이 떴습니다. ユネスコの世界の記憶について我が国が制度改革を主導した結果、昨年4月にユネスコ加盟国による異議申し立て制度が導入され、異議申し立てが行われた場合には関係国間の対話で解決するまでは登録手続きが進まない制度となりました。その後、世界遺産委員会においても昨年7月、関係国との対話を促す作業指針が採択されたところであります。すなわち我が国の一貫した改革努力によりユネスコでは関係国間の合意を重視するという原則が浸透し確立され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권으로 한국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 비난합니다. 사도광산을 추천하기로 한 일본이 과연 한국과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유네스코 제도에 따를지 아니면 무대뽀로 행동할지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만한 나라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